여기 나오는 거 C부터 나가죠. 파이브 C 세 개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가죠. 현대지 2개, 고전시가 하나지, 인동차 11페이지, 16페이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자, 11페이지 인동차. 인동차는 이게 그 차 뭔가 이제 뿌리 줄기 이름이기도 하고 인동이라는 게 겨울을 인내하다의 의미도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정지용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겨울이 뭐를 상징하기도 해? 일제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 일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표현한 시라고 보기도 해.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화자 표면에 나오니 안 나와. 성자도 표면에 안 나오고 이미지 상황 묘사가 돼야. 화자는 근데 인동차를 마시고 있어. 노인과 같이. 성자 표면에 안 나오고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은 겨울은 뭐를 상징해? 일제. 인동차를 마시는 것은 이건 뭐야? 일제를 인내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담긴 정서는 인고야, 인고.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한 거야. 내용을 보면 노조인의 장벽, 위장벽이야. 위장벽에 무시로, 때도 없이, 수시로 인동 삼kin물이 내린다. 인동을 우려낸 물이 내려간다라는 거지. 인동차 마시는 걸 위 내장에서 이제 들여다본 것처럼 표현을 했지. 자작나무 덩그러 뿌리, 도로 피어 불고, 시각적인 경지. 구석에는 그늘 지어, 무가 순보다 파릇하고. 자, 어떤 오두막집 같은 데에서 겨울에 오두막집 같은 데 해가지고 이제 집 안의 모습인 거지. 마치 이제 집 안에 들여다보고 또 이제 차 마시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내장벽을 들여다본 것처럼 또 표현을 했지. 그리고 덩그러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순이 여기서 이렇게 솟고 있는 거지. 무순이 이제 사람이 있고 이거는 모르는 게 어떤 희망 이런 것들에 나타내죠. 흙냄새 훈훈이 김도설이다가 바깥 풍설 눈바람 소리에 침착하다. 거기에 이제 정신을 굴돌이한다. 산중 산속의 책력 달력이지 달력도 없이 삼동 겨울 3개월이 하얗다. 근데 이거는 어때? 어떤 그 겨울을 인내하는 겨울 일제를 인내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표현을 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어떤 버텨내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시라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16페이지 5. 이성부의 봄이지. 봄은 뭐를 상징하겠어? 뭐 자유, 방복 뭐 이런 거를 상징하겠지. 민주주의. 근데 시대적 배경상 뭔가 이제 독재 정권이 항거하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확률이 높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화자는 나지. 봄을 기다리는 나야. 청자는 너지. 근데 봄이지. 바라보는 대상 봄이지. 의화돼 있지. 주된 정서는 뭐야? 기다림이지. 사실 이게 주제의식이잖아. 봄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언젠가 다가올 어떤 새로운 세상,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시기.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어버렸을 정을망적인 상황에서도 뭐 언젠가 올 것이란 확신이지.
어디 뻘밭 구석이나 썩은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하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메신저 역할을 하지 매개체 역할을 해서 소식을 전해주면 눈 비비면 너는 더디게 온다. 그러니까 오긴 힘들지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이 봄은 오기 힘들어. 쉽게 오기 쉬운 건 아니야. 오기 힘든데 어때? 반드시 올 거야. 이거를 나타낸 거지.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인 거지.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묻어나는 아무것도 알릴 수가 없다. 너무 기뻐서.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온 사람아 라고 하면서 봄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의미하죠. 그 봄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의 심리가 나타나지. 그 다음에 반중 화정가 25페이지. 우리 옛날에 댄동원미 화정가 기억나? 남편 4번 죽은 이야기. 했었냐? 했었던 건 기억나지? 그게 화정가였잖아. 화정가가 뭐야? 여자들이 이제 봄에 화정놀이, 꽃 피면은 화정놀이 나느라고 이제 불러서 이제 화정놀이 갔다 온 게 즐겁다고 해서 부른 노래가 화정가이잖아. 화정가는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이 화정가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겠지. 거기 보고서 뭐 에버랜드 놀러 갔다 온 감탄문 써봐 그러면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화정가 쓰는 거를 꼰대 양반이 비웃으면서 쓴 게 조화정가야. 조롱하는 그놈의 화정가 좀 그만 써라. 써봤자 음악적이지도 않고 뭐 여자들 놀아봤자 얼마나 잘 놀겠어 라고 조롱하는 화정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반조 화정가. 그러면 니네 남자 양반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이러냐. 니네 하는 짓거리도 똑같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맨날 이제 못난 인간들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반조 화정가야. 화정가에 대해서 비웃는 거를 대답하는 낯섰니? 이러나? 그래서 화정가류에 답하는 거지. 조화정가에. 자, 그래가지고 보자. 처음에 감탄사로 시작하지. 어와 남자들아 여자를 기롱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시오. 화정가 짓는다고 조롱하지 마라. 너네 얼마나 잘났냐. 남자이지 가소롭다. 우리 봄에 우습구나 라고 시작하지. 몇 달을 경험하여 허성광은 가이었네. 몇 달 동안 이제 어때? 열심히 준비하여가지고 세월을 그냥 보낸다는 거지. 저그나 쾌남자면은 기한이 쉬울 거냐. 헛마음 다달하여 일본에 용의하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쾌남자면은 어때? 그 뭔가 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헛마음을 이제 다독이며 한번 먹은 마음을 못하여서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여가지고 부녀의 일행에 암함이 불어하니 부녀자들이 한번 이제 화전놀이 간 걸 가지고 부러워해서 이렇게 시샘해가지고 글을 썼느냐. 쾌남자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뜻이야. 잠패고 설장키야 이 밖에 또 있으랴. 쇠잔하여 다 없어지다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어때? 쇠잔하고 서럽기야 이 밖에 또 있겠느냐. 그래서 모두 앉아서 뒤적이며 두문불출하였구나. 모두 앉아서 글이나 뒤적이면서 두문불출하고 있구나. 자, 남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여자들 화정가나 이제 부러워하면서 니네들 그냥 책이나 뒤적이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네. 이런 못난 것들 우리처럼 하루라도 놀다 오지 이런 뜻이야. 자기네 못한 일을 용심내어 무엇하니. 자기네 못한 일을 화장놀이 니네도 가면 되잖아. 근데 공부한답시고 맨날 이제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놀러도 못 가면서 우리 강국 그렇게 부러워해? 이거야. 100살의 종갈이다. 종가지라. 과공은 무슨 일인고. 이제 공을 내세우면 이제 내세우면서 온갖 일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차라리 깊이 들어가지고 농업이나 힘쓰지니 차라리 그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은 농사일이나 지어라 이거지. 님장한 선비들은 글 짓느라 운동내고 문지초책 떨쳐내며 홍홍이며 그덕이니 자, 일당한 선비들은 글 짓느라고 움직이고 그리고 뭐 죄를 묻고 책 닦기는 떨쳐내어 흥흥거리니 무슨 뜻이야.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글 쓴다고서는 막 움직이고 남의 이제 그 당파 싸움하듯이 남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서로 이제 질책하기 바쁘다라는 거지. 상하촌 이리가가 그 며칠 모였는가? 상하촌 위아랫 마을에 이 한 집에 몇몇이나 모여 있는가? 양반들의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복고랑의 힘줄에 본젓각한 부기들 꾀꼬리 같은 힘줄에 본젓 같은 귀신들이 어떻게? 거기 보면은 무단한 열병토설 이안이 구경할까? 무단히 이제 서로 말을 하면서 싸우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열흘에 한마디도 탈초 성평 못하고, 그렇다고 열흘 동안 뭔가 이제 글을 짓고 안녕 하여도 어때? 글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탈초와 성평 못하고, 그리고 종일토록하는 말이 광언패설 미친 말에다가 나쁜 말만 해내는 뿐이야. 그래도 무슨 경에 미친 매음을 내나간데, 그래도 이제 무슨 경황에 미친 마음을 해가지고 시시로 두루 모여가지고 곤장을 다투니, 시시로 모여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곤장도 때리고, 욕잡다 부모요체 저 무슨 일인고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것이. 내암나는 좀 종글자는 3년이셔 저물어가지고 문장이 녹속하니 건도성녀 아닌가. 냄새나는 종먹은 글자를 3년 동안 이제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문장이 제대로 못해여가지고 건도성녀 아니었나, 여자만 못하구나 라는 뜻이야. 자, 그래가지고 어와 에달프샤, 여자됨이 에달프샤, 아 에달프구나, 우리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에달파. 남자들이 저렇게 정신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여자들이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일신 남자런들 이안이 쾌활런가. 우리가 남자면은 즐겁지 않겠느냐. 늦은 봄 고난날에 빈독을 그리지 말고, 늦은 놈 고난날에 독이나 이제 비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없는데 그 독이나 긁고 있지 말고, 춘당대 과거 보는 데에 가서 알성시 과거를 가서 일필명장 만들어내요. 개화첨상 빛난 중에 열진광녀하련만은 이제 그 개화첨상에, 개화라는 거는 이제 강원국지 할 때 이제 개소나무 꽃을 꽂아주거든, 임금이. 그래서 이제 그 개화 첨상 빛난 중에, 개화를 꽂고 빛난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늘이 무심하여 여자로 태어났으니 아무리 애달픈들 고쳐 다시 이를 통과 고쳐 다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다 했지, 대준아? 숙제해와. 생각해. 고생했어. 침주에 들어앉아 옥매로 벗을 삼아 깊은 교중에 들어앉아 목 같은 매화로 친구 삼아서 여행, 여자로서의 행실을 맑게 닫고 방적, 이제 바느질하는 거에 행승이 천만들고 들어가. 동분이 유정. 동분은 뭐야? 동쪽의 군주 봄이야. 봄을 의윤한 거야. 봄이 유정, 정이 있어서 3, 4월을 몰아보니 3, 4월이 되었으니, 원근벼랑 가깝고 먼 벼랑에는 홍금장 붉은색으로 이제 수놓아가지고 휘장을 둘렀고, 꽃이 핀 거지. 촌변, 이제 마을가의 고리와 복숭아꽃과 백꽃은 가지마다 색을 띄어 사창한 부녀의 흥을 제 혼자 돋우는데, 비단창 안에 여자들의 흥을 돋우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돌이켜 생각하니 인생이 이러하구나. 다음 페이지. 여자의 달라짐도 옛부터 있으므로 한 걸음 돌려서 완풍경하려 하고, 여자의 이제 달라짐이 옛부터 있어서 한 걸음 돌려서 풍경 구경하고, 지심하는 김매는 우생들과 이런 보이라니, 김매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말을 해가지고 날짜를 정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전놀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바위 3위당의 대회를 열어내요. 맞바위 3위당에서 화전놀이를 하게 된 거지. 금차옥잠의 용모광채, 금차옥잠 금비녀, 이제 옥비녀 그래가지고 이제 화려한 용모를 하고, 노기용상으로 문명하다. 노기용상으로 화려하게 시장하고, 춘풍이 다시 불어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30여인이 열주 안에 30여인이 모여서 화전놀이를 하는 거지. 규리 한담, 이제 그 양반집 여자들의 한담, 농담으로 차차 수작하고 차차로 서로 이야기하고, 청유분 모아내어 소담이 장만하여 맑은 기름 모아가지고 이제 화전을 부쳐 먹으려고 하는 거지. 옥녀 선동들이 먼저 꺼내어놓고
옥녀 선동들은 이제 옥 같은 여아이와 여자아이와 신선의 아이들인데 자기 자식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준다는 의미도 돼. 조용히 모여 앉아 정결히 먹은 후에 그제야 일어나서 곳곳을 완상하니 곳곳에 이제 꽃을 감상하니 동풍 어제 비에 봄 경치가 새로웠구나. 배 위에 벽도와 푸른 복숭아 꽃은 날 위하여 웃어있고 강머리에 양유지 버들나무는 의연한 힘이로다. 오색기름, 오색구름은 뭐의 상징해? 신선색의 상징하지. 오색은 깊은 고래, 척촉, 철쭉이 만발하니 무릉동원인들 위에서 더할 소냐? 신선세계 같아서 무릉동원이라고 표현한 거지. 전개, 앞 시냇가의 맑은 진당, 연못이 한가도 한가시야. 청승별개, 이제 그 별도의 세상, 그러니까 뭔가 이상향 같은 것을 여기서 다시 본 것 같구나. 귓가에 좋은 소리, 조소호흡 아닐순가, 이제 새들의 소리 아닌가. 노선생 사시음에 문권춘산 금수명이 형용도 좋으시고 진실도 이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황의 이제 시가 이게 잘 여기에 어울리니 이게 이제 정말 좋구나, 이 정치를 잘 얘기를 한 것 같네. 정전에 푸른푸른 한 가지로 뛰어 있고 이제 뜰 앞에 푸른풀이 있고 주렴계에서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주렴계는 이제 주돈이지. 그 송나라 그 성리학자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주돈이한테 얻은 마음, 유교적인 어떤 마음을 내가 깨달으니 형형색생 조화옥, 조물주가 빚어내어서 모으면 하나 되고 흩으면 만개가 되는 이제 꽃의 모습. 돌아앉아 바라보니 성인의 소리 아닌가. 노래하여 취하여 밤낮을 모르거니. 이게 뭐야? 정치에 취해가지고 유교적 가치관을 이제 깨달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즐기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아는가 모르는가. 이보소 남자들아, 춘시 봄날의 호밤을 이제 좋은 세월을 여자 조롱뿐이로다. 너무 조롱마오 남자 수치가 또 있나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을 또 비꼬기 시작을 하지. 앞에서는 사서삼경, 곁에서는 제자弁가. 앞에서는 사서삼경 얘기하고 제자弁가 얘기하는데 위인도 경계실도 다 주워버렸거든. 너희가 읽는 책 중에 위인, 이제 그 위인들의 이야기도 경계, 세상에 경계해야 될 것도 다 주워 읽었는데 보고 읽고 못행하니 단청 구경 아니할 소냐. 보고 읽고 다 못하니 책을 보는 게 단청 구경하는 거와 다름없다는 거지. 인근의 넓은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산경 좁은 길로 구차히 찾아가서 넓은 집 마다하고 좁은 길에서 이제 서로 모여서 상금야수 버타려는가. 왜 그 은거해가지고 산속에 짐승들 버타려고 그러니? 왜 은거하고 있니? 영대의 거친 띠를 미눈이 베어내리. 마음속에 거친 풀을 누가 이제 걷어내겠는가. 이 남자들의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을. 그래도 명리상 마음속에 현욕심을 자아내어 단양 하월리에 저 소리 흠명하니. 단오날 꽃이 폈을 때 또 소리를 이제 시를 짓는 거지. 욕심을 내어가지고 저러한 남자들의 불치반치는 되는구나. 불치반치 취하지 않아도 도리어 부끄러워한다는 거지. 우뚝한 대장부는 더욱 아니 본받으랴. 우뚝한 대장부는 저런 거 본받지 않고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아, 남자들아, 옥창, 그 옥 같은 창에 여자들이 신선 같고 남자들은 좀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투부터 한번 보자. 자, 인물관계도 기억나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돼? 일단은 뭐 두웅 있지. 두웅, 조상서, 아버지지. 그리고 뭐야? 설부인. 다 죽었지. 그 다음에 누구 있어? 아들이 조상성. 얘가 이제 조상서로 불리지. 아들 조상서. 그 다음에 회화소저 있지. 그 다음에 누구 있어? 호부인, 호소저. 그 다음에 호승수. 그리고 호어사. 죽었지. 그 다음에 진부인 살아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홍이 나고
여기는 뭐야? 한현진. 이렇게 운인하지. 그 다음에 산강이라고 있어. 누이 동생이야. 누이 동생.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얘 첩이 누구 있어? 나교랑과 여섬유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원래 이제 목건낭이라는 기생집에 있었잖아. 목건낭 아들 중에 이제 목평딜이라고 있어. 목비호인데 목평딜이라고 불려. 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 친구 중에 누가 있어? 초어사가 있어. 그리고 초어사가 이제 또 밑에 친구 중에 이제 개혁이라는 이부시랑이 있거든. 요렇게 청탁해가지고 얘를 어디로 보내? 계주자사로 보내버려. 정확하면 누구를 없앨 수 있어? 요렇게 두 명을 없앨 수 있잖아. 발령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부인이랑 호소절을 유배 보내버려. 그러면은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 이제 한번 보자. 자, 원사에 보면은 원래 목건낭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목평딜이었다. 평생의 사람을 속이고 여자 꾀기를 업으로 삼으며 제 어미와 함께 무리한 짓을 하였다. 또한 칼에자 쓰고 몸이 날쌘 데다가 성질도 요망하여 목비호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지. 나의 비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목평딜은 기생집에 가서 기생들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나교랑과 여소매와도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옛날 그 정을 생각해가지고 옛날 정이라기보단 자기네들 부탁하기 위해 청탁하려고 이제 목평딜을 부르는 거지. 목평딜이 와가지고 이제 계획을 알려주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호소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자, 그래가지고 개교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 거기에 보면은 자, 다음 페이지 보자. 2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초어사가 늘 그대들이 잊지 않고 안보를 묻고 있다. 이제 그대들의 뜻을 알리면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거지. 초어사가 이부시랑과 친한 것, 이부시랑 개혁과 친한 것인데 이부시랑은 뭐야? 인사과지. 이부상서가 지금 불상성인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차관급으로 이부시랑이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학사를 원래 가게 하면은 한학사는 누구야? 한현진이지. 한림학사잖아. 그래서 한학사를 이제 계주자사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두쌍성이 이부상서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못 나오게 얘네가 붙잡아두고 술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 얘가 출근 안 했을 때 이부시랑은 개혁 보고서 한현진 발령을 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뒤로 가보자. 어디 있냐? 3페이지 한번 봐봐. 3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초학이 나오지. 제일 위에 초학. 초어사의 이름이 초학이야. 초학이 우평지를 돌려버리고 이부시랑이 개혁을 찾아가서 자기 친구. 한현진이 대신에 움직여 그대를 논핵하려고 탄핵하려고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한현진을 이제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한현진이 그대와 무슨 원한이 있는가? 내가 그와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내가 임명하는 사람이 연구가 없어서 사람이 이면은 연구 없이 내쳐가지고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혁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별로여가지고 이제 한현진이 그때마다 이제 탄핵해가지고 내쫓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 힘들지 않네. 만일 먼 지방 관리가 되면은 글로 보내면 되니까. 또 그가 밖으로 가가지고 이제 잘 일을 하면 사람이 잘 골랐다는 명성도 얻게 되니까 한현진을 이제 밖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그 개교가 묘하다. 그러나 한현진은 이부상서 두쌍성의 매대야. 상선은 자기 직속 상관이다. 이부시랑인데 이부상서니까. 그래서 먼 곳으로 보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이제 두쌍성이 쉴 때가 많으니 틈을 얻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해. 그래서 개혁이 마침 틈을 엿봤는데 계주자사가 자리가 비어서 계주는 이제 북쪽에 있는 지방이야. 임금이 이제 계주가 북방에 요지어가지고 누구를 추천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쌍성이 나교랑과 여소명에 빠져 술을 취해가지고 나날을 보내다가
이날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어때? 나교랑과 여소묘가 말리지.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루를 더 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발령을 해버려? 개혁이 한현진을 계주대사로 보내버린 거야. 보내고 나니까 이제 한현진은 나라에서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조상선도 그거를 알고 나서 어때? 어쩔 수 없지. 이미 발령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다녀오게 이래가지고 한현진이 가게 돼. 자,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거기 소제목이지. 천한 기생들은 본처가 되고자 맹세를 하니 사관원이 무고히 상소를 올리네. 자, 이제 얘네 둘 제거했어. 계주로 보내버렸지.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보내면 돼? 중간에서 이제 얘네 둘하고 누구까지가 한현진이 이렇게까지 같이 가버리잖아. 그치? 한강이 한현진 해화소를 싹 다 보내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호소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해야지. 귀양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한번 보자. 사관원에서 이제 계속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초어사가 사관원에 있는 애지. 보통은 이제 3사라고 그러잖아. 여기가 이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지. 보통.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직관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여기는 마치 이제 어사대도 여기에 포함된 것처럼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초억이 직관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나교랑과 여소면 밑에는 누구 있어? 시비들이 있었지. 누구였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뭐랑 뭐였지? 기억나? 아니요. 풍행과 월해. 이게 목형질이랑 손자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 부인, 이제 자기 모시는 이제 그 첩들, 얘네들이 이제 그 후보인한테 계속 이제 뭔가 그 서러운 일을 당한다면서 얘네가 초호사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게 해서 이 초호사가 천재한테 상소를 하게끔 만들어. 그래가지고 쫓아내는데 내용을 보자. 자, 일단은 어때? 거기 보면은 어디로 가냐? 이간책을 하지 말고 고육지계를 하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7페이지에 밑에서 이제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이 개책은 한나라의 진평이 한우와 그의 책사 범증을 이간시킨 방법도 아니고 대부종이 오나라의 부차에게 패한 월왕 부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내볼법도 아니고 오나라 장수 황계가 스스로 매를 맞아서 조조에게 투항하고 하던 고육지계 같은 것을 쓰겠다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서로 스스로 때려. 나교랑과 여소면과 서로 때린 다음에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냐면 호소녀한테 맞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김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 때문에 이 녀석들을 고약하게 여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거짓말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상동이 자기 장모한테 가가지고 때렸어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서는 자기 장모가 때렸다고 얘기하고 그러고선 얘네가 이제 지나가던 초어사에게 우연히 편지를 전달한 것처럼 해가지고 초어사한테 편지를 줘. 우리 주인들이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이 초어사는 또 뇌물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간언해? 천자한테 간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 호소녀랑 지금 부인 유배 보내라. 근데 보통은 보내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초어사 패거리들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두쌍성을 따르는 여기도 이제 세력이 있는 애들이니까 이 패거리들도 어떻게 저거 두쌍성 괜히 저 집안일 그 들춰내봤자 두쌍성한테 안 좋은 일만 나올 건데 그냥 부인 유배 보내는 걸로 끝내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쌍성 위에서 이쪽 패거리들도 그냥 지나가. 그래서 황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 그랬는데 여기서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패거리들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유배를 가는 거야. 근데 마침 이제 이보상서 하면 이제 형보상서가 있을 거 아니야. 형보상서는 처벌하는 쪽이지. 처벌하는 쪽인데 이제 딱 보니까 이 형보상서가 친해 두산동이랑.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상한 데로 보내면 얘가 또 이제 마침 개혁이 이부신항에서 형부신항으로 옮겨가. 그래가지고 형부신항으로 가가지고 또 이상한 데로 막 보내려고 그런 거야. 두 명을 유배를. 그래가지고 이대로 보내면은 심각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진부인 딴 데로 옮겨. 개주로 보내. 어디야? 여기 가서 편하게 지내겠지. 개주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렇잖아. 자기
와이프의 이제 사돈어른이고 나중에 어때? 자기 누이 동생과 결혼할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호소조는 어디로 보내냐면은 복주로 보내는데 복주가 옛날에 여기야 민중지방 기억나? 두상서가 이제 가가지고 선정받은 곳이잖아.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게 북쪽의 계주, 남쪽의 복주로 보내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가 유배를 가게 되는 거지. 어디 보냐면은 14페이지 봐봐. 두쌍성 부부가 결국에는 천자 때문에 이혼을 하지. 천자가 그걸 듣고 진노해가지고 유배 보내라. 그래서 진부인과 호소조는 각각 계주와 복주로 유배를 가. 유배를 가는데 가는 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필이면 또 이제 두쌍성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배 가기 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호소조가 아프거든. 아픈데 두쌍성은 깨병 부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진부인이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 병은 그렇게 약을 쓸 필요 없다 하고서 가. 그럼 알아 먹어야 되잖아. 임신하는 거죠. 근데 어때? 두쌍성은 얘가 깨병 부리나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이제 유배 가기 직전에 이제 두쌍성이 뭐를 알아? 임신한 걸 알아. 근데 그 얘기를 얘네한테 해버려. 뭐 어떻게 생각할까? 쫓아가서 죽여야지. 그래서 목평길한테 다시 또 주문을 해. 호소조 유배 갈 때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평길이 따라가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호소조가 가는데 호소조 밑에 누구 있었어? 은낭 있잖아. 은낭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따라가냐면 이제 그 설부인 밑에 이제 충파 있었잖아. 유모였던. 근데 이 충파가 설부인이 죽기 전에 이 호소조 잘 모셔라 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충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자 종이 한 명 따라가. 이렇게 4명이 가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유배 가려면 유배 가는 따라가는 관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문이라는 사람이 따라가. 근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목평길이 가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월해가 가가지고 돈 주면서 여기를 먼저 이문한테 떠봐. 사실은 이제 이 호소조가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막 죽게 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복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한 명 고칠 테니까 나중에 목평길이 가가지고 호소조 죽이를 할 때 간섭만 하지 말라 하고 금덩이를 줘. 그러니까 이문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받아. 자, 애가 안 받으면 뭔가 다른 놈한테 또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일단 받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목평길이 이제 불지를 넣어가지고 호소조 죽이려고 할 때 몰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호소조가 이제 유배를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21페이지 봐봐. 조화의 묘에서 그를 지러 억울함을 호소하고 성사환에 풀을 묶어 재앙을 대신하네. 자, 조화의 묘는 뭐냐면은 가다 보니까 강이 있어. 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보니까 객점이 있어. 주점 같은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주막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객점에서 쉬어가기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유명한 조화라는 이제 효녀가 빠져 죽은 곳이래. 아버지가 물에 휩쓸려 죽으니까 조화가 아버지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 시신과 같이 떠올랐다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이 객점 뒤에 보면 산이 있고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조화를 모신 사당이 있는 거야. 근데 효녀인 이제 호소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당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올리기로 해. 근데 여기 이제 도사가 한 명 있어. 여도사가 이걸 보고서는 되게 반겨. 아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시던 조화 신께서 이제 자기한테 꿈속에 얘기를 해줬다. 대단한 효녀가 올 것이니까 이 사람을 잘 보필해라. 근데 이때 이제 객점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목건낭이 목평길이 이 객점에 불을 지르려고 그래. 그러고 이문한테 먼저 알려줘. 야, 여기 불 지를 테니까 개입하지 마. 이렇게. 그랬더니 이문이 몰래 이 사당에 가 있던 이제 호소저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호소저 이제 인생들은 이제 이 여도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가면은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면 성사원이라는 곳에 여자 스님들이 있는 비구니들이 있는 절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그 비구니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친구니까 소개장 써줄 테니까 그걸로 도망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포소저 일행은 글로 도망가는데 목평길이 보고서는 불 질렀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야. 확인을 해보니까 없네. 그래가지고서는 마침 이제 어디로 갔나 하는데 얘가 이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모아가지고 같이 불을 질렀단 말이야. 근데 그 패거리 중에 한 명이 이 뒤로 가면 사장이들 글로 도망갔을 것 같다. 그래서 이리로 갔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근데 이 뒷길이 또 있다고 알려져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성사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칼로 찔러서 죽여 오소저를.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사실은 이 성사원의 우두머리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이제 도수를 해가지고 풀로 이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제 호소저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평길이 그걸 툭 찔러고서는 피 묻은 거 보고서는 죽었네 이러고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나그런 여수미한테 칼을 딱 보여주는데 피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안 죽었는 줄 알았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찔렀다 그러니까 나그런가 여서면 피가 없지만 그냥 믿어. 죽였나 보다. 목평길이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유배지에 도착을 하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조제목이 어디 또 있지? 32페이지. 조상성은 맨날 술 먹다가 이제 어때? 해직돼. 그리고 나그랑과 여서묘에게만 빠져서 지내고 나그랑과 여서묘는 용모를 가다듬어 함께 은혜로움을 취하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나그랑과 여서묘가 이제 다 쫓아내고 나서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그러고서는 뭐 하려고 해? 본부인 자리로 가려고 해. 근데 주상성이 기다려도 본부인 자리를 안 주는 거야. 호서저 쫓아내면 본부인 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뭐 새 부인을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얘네끼리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조상성을 막 이제 욕하기 시작해. 걔네들끼리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초학이 여기에 개입을 해. 초학은 원래 얘네들이 뭔가 이제 자기한테 뭔가 이제 연분을 줄까봐 얘네를 도와주고 나서 얘네가 입상 닦으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간질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한 명이라도 뭔가 이렇게 뛰쳐나오면 이 중에 한 명은 나한테 넘어오겠지. 그러고서 인간질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네끼리 서로 싸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말을 맞추니까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나는데 서로 이제 그 싸우면서 서로 또 모함을 하니까 조상성이 얘네가 거짓말하는 문화를 알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걸 알고서 이제 얘네 풍행과 월해를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니네 주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른 대로 뭐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얘네가 했던 것들 나쁜 짓들을. 근데 그 사이에 얘네는 도망가버려. 그리고 이제 41페이지 봐봐. 호성수는 계주에서 아내를 얻고 호소저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네. 자, 호성수는 어때? 한강이. 자, 계주로 진부인이 갈 때 자기 아들 데리고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한현진 여동생인 한강이랑 결혼을 하지. 그리고 호소저는 누구를 하더? 아들을 얻는데 이름을 정확히 짓진 않고 아명을 두남이라고 지어. 남쪽에서 아들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나그랑과 여서면은 서로 질투하여 마음이 갈리고 서로 싸우지. 그리고 한현진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경사로 돌아오네. 계조로 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복귀해. 복귀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나그랑과 여서면은 이제 궁지에 몰린 거지. 근데 서로 싸우고까지 있지. 그 상황에서 또 뒤로 가보자. 53페이지. 자, 금계가오니 이제 길조가오니 임금이 용서를 하지. 누구를 용서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아. 호소저 확인도 안 하고 보냈지. 진부인 확인도 안 하고 유배 보냈지. 그래가지고 나라에 정사가 있어. 길조가 있으니까 야, 죄인들 애매한 죄인들은 다 풀어줘라. 그래서 유배가 풀리게 돼. 그래서 호소저와 진부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 주인공이 돌아오면 이야기가 금방 끝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58페이지. 한 마음이
깊은 마음 기러기 소리에 회복되고 이게 두상성이 본성을 되찾는 거고 나그랑과 여서면은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호부인만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호부인이 돌아오다가 도적들한테 피해를 입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이래. 거기까지 내용이야. 이해되지? 호부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제 도적을 만나서 아들도 있겠지 여기에 두남을 이제 호소녀랑 은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젊은 여자니까 도적들 잘못 만나면은 이제 겁탈당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늙은이는 뭐 겁탈하지 않겠지. 그래서 두남을 맡겨. 호소녀 은남은 따로 도망가고 춤파 따로 도망가고 각기 다 흩어져가지고 따로 도망가. 이모는 이제 없지. 어차피 이제 데려다주고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으로 끝납니다. 다음 편은 다음 이야기에서